안녕하십니까, 최영사입니다. 드라마 킹덤 보셨나요? 시즌 1, 2 지나서 다음 편 기다리시죠? 그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왕세자 이창, 영의정인 조학주 대감, 은여 섭이, 그리고 동네부사 범팔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참 다양한데요. 특히 왕세자인 이창과 영의정인 조학주 대감의 경우는 다른 캐릭터들과는 조금 다른, 아니 확연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극이기 때문에 현대물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다른 말투를 쓰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타인을 대할 때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지시와 명령의 어투죠.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위치가 있고 자신의 맡은 본분, 역할 때문에 그런 말투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어깨에 견을 써서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소위 리더십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견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인적, 물적 자원 관리를 잘하고 환경을 구성하고 조직을 관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견인이라고 하더라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사건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겠구나, 나는 이때 무엇을 해야겠다, 굉장히 넓게 보려고 하고 크게 보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면은 타인의 재능, 소질, 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보이시죠? 사람을 잘 키워내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능력을 발굴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줍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섬김과 봉사의 언어를 쓰는 수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인과는 좀 대조적이지만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나타나서 너는 무엇을 하거라, 너는 무엇을 하거라, 너는 무엇을 하거라, 이렇다면 다 예 하고 듣겠죠. 그러나 왕이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합창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를 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조그만 아기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은 악보를 들고 있고 지휘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첼로를 연주하고 하프를 연주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는데 누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시를 합니다. 소리는 어떻게 더 크게 내야 하고, 여기는 소리 좀 더 작게 내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세게 해야 하고, 또 저 부분에서는 여리게 해야 되고, 다양한 지시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악보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음악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이런 지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견인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처럼 누가 봐도 탁월한, 누가 봐도 지도자 같은 사람이 한다면 뭐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조그만 어린 천사가, 어린아이가 만약에 지휘를 한다면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앞쪽에 비슷한 동기들, 동료들 같은 경우는 말을 조금 들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친구들 간에 대장놀이 하려고 하면 잘난 척 한다고 하고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왕도 있죠. 어른들이 있어요. 이런 어른들한테 지시한다라는 거, 명령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견인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다 조직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따라주는 사람들,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실하고 솜씨 좋은 사람들은 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인들 혹은 자기의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은 견인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견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면 중에 하나는 타인의 이런 능력을 이끌어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걸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도전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고전 악기 아니면 클래시컬한 악기만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악기도 동원을 하고요. 클래시컬 기타도, 그래서 바이올린, 첼로, 하프뿐 아니라 다른 이런 악기도 도전을 해서 새로운 걸 소위 저지른다고 하죠. 막 이렇게 도전해서 새로운 걸 많이 즐겨요. 변화무쌍한 사람이고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는 무한도전, 지금 종영이 돼서 좀 아쉬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수인과 견인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아무래도 수인보다는 견인이 좀 적은 편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각자 맡은 데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악단이라면 이런 연주자들이 조금 더 많고 지휘자는 한 명이죠. 악단장도 한 명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조직이 조금 더 잘 원활하게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견인은 무조건 나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견인에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견인 같은 경우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칭찬받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앞에 나서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권위자 밑에 순종을 하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팔로워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왕처럼 나서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신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왕세자잖아요. 그 이창은 왕세자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왕이 승하하면 당연히 왕이 되겠죠. 임금이 되어야 할 텐데 드라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왕은 죽었는데 좀비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었을 때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의 목을 치죠. 신하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함을, 적통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위치가 되었어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목을 다 베고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충분히 될 수 있었지만 후궁의 소생인 자신보다는 어린 중전이 낳은 갓난아기인 원자가 있죠. 물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도 많았지만 왕을 죽였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왕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자신보다는 중전이 낳은 원자가 왕이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아기를 죽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갈등되는 상황에서 이 왕세자 이창은 아이를 살려주고 본인은 죽은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죠. 이러한 모습이 견인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다혈이나 담즙 같은 외향형이 발달된 사람은 리더처럼, 지도자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견인이 좀 뒤쪽에 있다거나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조직을 맡았을 때 리더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혹은 대장놀이 하는 사람처럼 항상 1등하고 싶어하고 앞에 나서고 싶어하고 늘 나는 왕이야 하면서 왕이 되고 싶어해요. 그러나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견인이 비교적 덜 발달한 사람도 뭐 작은 조직의 리더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다양한 리더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예전에는 좀 강력한 리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상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리더, 또 섬김의 리더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세우는 위로의 리더십.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과 예리한 추론으로 아주 그 조직을 지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생님 같은 리더십. 다양한 리더십들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통용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시대상마다 리더에 대한 평가나 견해가 다를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견인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사람 혹은 견인이 아주 뒤에 있고 미처 개발이 되지 않아서 내 안에 견인이 있나? 전혀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뭐 단체의 리더가 되기 어렵겠죠. 또한 어쩔 수 없이 위치 때문에 리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조직원들도 피곤할 수 있고요. 이게 타고난 특성에 따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꾸 지시를 하게 되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바이올린 연주하고, 당신은 첼로를 연주하세요. 당신은 뭐 기타를 연주하세요. 당신은 하프를 연주하세요. 당신은 뭐 트럼본을 연주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지휘를 하게 되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시와 명령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견인들은 타고난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지시와 명령의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마찰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견인이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타인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청유형으로 말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하였다. 저 난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어영청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또 내 옆에 견인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자꾸 지시하고 자꾸 뭐 시키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날 싫어하고 날 하인처럼 생각하고 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언어가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 언어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얘기한다고 해서 외계어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어를 사용할 거고,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영어를 쓰겠죠. 각자 각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다를 텐데 이러한 우리가 쓰는 모국어 혹은 외국어의 언어뿐 아니라 사랑의 언어도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 오늘 말씀드린 견인은 지시와 명령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씁니다. 나를 미워하고 무시해서 나를 아주 하인처럼 시다바리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타고난 언어가 그렇다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자신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원자는 적통을 이은 대군입니다. 원자를 살려놓으신다면 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명이어야 합니다. 어서 원자를 죽이십시오. 대감의 말이 맞습니다. 헌데 누가 죽는 게 옳은 걸까요? 원자는 적통을 이은 대군이고 전 아바마마를 참한
태역제인 서자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란과 역병으로 어지러진 이 나라에 필요한 왕이 누구냐 묻는다면 대감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자는 아바마마의 피를 이은 내 아우가 맞다. 끔찍한 역병의 아바마마도 내 어미라 칭했던 중공도 그리고 나도 모두 죽었다 적거라. 그것이 왕가의 피를 이은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